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첫 번째 생활양식이 있는데, 생활양식은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직하지 못한 게 세 가지고 바람직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양식은 자, 네거티브한 것과 포지티브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좀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생활양식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첫 번째 지배형입니다. 지배형이고 두 번째가 기생형입니다. 기생형을 획득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피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네거티브한 거고 바람직한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게 사회적인 유용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생활 양식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생활 양식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생활 양식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인생 목표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 등 스스로 설계한 한 개인의 독특한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한 개인의 독특한 특징, 개인의 독특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양식은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르죠. 그래서 개인의 독특적인 측면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열등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향해 노력하며 개인에게 의미를 주는 삶의 목표를 추구해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5세 이전에 형성된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생활 양식은 5세 이전, 즉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 자, 형성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일생을 통해 유지된다 그랬거든요. 일생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변화되지 않는 것.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생 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동기 경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외부 사건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능동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 다음 지배형,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생활 양식을 읽을 때 우리가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열등감이라는 단어인데 열등감이라는 단어와 우월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우월성 노력, 우월을 향한 노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월을 향한 노력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에 머무르지 않고 우월을 향한 노력을 한다는 건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거다. 그 보상에 의해서 우월을 향한 노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들러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열등감으로 보았고 그리고 우월을 향한 노력은 무엇에서 비롯된다고요? 열등감에서 아까 비롯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우월을 향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고 또 다른 개념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을 보죠. 아들러가 말한 인간관은 뭐냐? 열등감에서 우월을 향한 노력을 하는 전진적 인간관입니다. 전진적 인간관이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우월성 추구 노력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목표 지향적 인간관입니다. 목표 지향적 인간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신체적인 측면이 있고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